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은 동반 매수로 코스피를 붙잡았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했는데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훈풍이 주식시장에 크게 불어온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탄력이 아주 강했죠. 네,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STO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동반 급등했고요. 다날, 위메이드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 수급 손바뀜이 빠르게 진행된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작년 8월 미국 IRA 통과 후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 복잡해진 셈법입니다. IRA의 외국 우려 기업에 관한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됐죠. 탈중국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사 지분율이 25%로 제한이 되면서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계획한 국내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의 분위기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양호했죠. 네, 주요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낸 하루였습니다. 삼성 SDI와 44조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린 에코프로비엠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주요 양극재 업체인 LNF와 포스코 퓨처엠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IRA의 외국 우려 기업 세부안 발표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주로 꼽힌 SKI 테크놀로지, WCP 그리고 엔캠 등이 일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반도체 완연한 봄입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AI 전용 HBM과 온 디바이스 AI에 특화된 디램의 신규 수요도 지속이 되면서 반도체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반도체주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린 가운데 HBM 관련 대표 장비주인 한미반도체가 3%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NS텍은 삼성전자 EUV 펠리클에 국내 공급업체는 없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낙폭을 절반 정도 축소하면서 8%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주, 수급 동향과 개별 모멘텀을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반도체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그리고 SNS텍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 복잡해진 셈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해외 우려 집단의 지분율이 25% 규제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규제가 북미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지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 가운데서 분리막과 또 전해질 업체의 반사이익이 클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 발표가 2차 전지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부장님?
예, 뭐 미국은 뭐 일관되게 계속해서 대중국 제재를 계속해서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고, 뭐 이번에 발표 역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IRA 법안상 전기차 대당 보조금이 7,500달러, 그리고 배터리 부품과 광물에 각각 3,750달러씩 조건 충족 시에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조치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요건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액 공제는 조금 단기 축소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중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K 배터리의 이런 시장 점유율 확대는 계속해서 좀 커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조치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가격 경쟁 측면에서 좀 밀리고 있는 분리막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큰 수혜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금일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피해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한중 합작 법인을 하는 경우들은 좀 일부 부정적인 요소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미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업체들은 지분 조정을 위한 뭐 매입 투자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봐야 할지 투자자들이 좀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 비용이 더 들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합작사를 보통 만들게 되면 지분을 이제 59대 49가 되었던, 우리가 51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49가 되었던 그 정도로 보통 지분을 이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이제 새만금에 나오는 이제 공장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제재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지분 부분을 한 25%까지 낮춰야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추산으로는 거의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한 3천억 이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고정비 자체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그러면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추이 자체가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 이전에도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자꾸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해드린 부분이,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된 그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고, 우리가 중국보다는 여기에 경쟁력 자체가 조금 둔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번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LFP 배터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자체를 증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을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IRA 세부 규정 발표에 지금 들썩이고 있는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오늘 SKI 테크놀로지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두 분의 사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의 스탑 사인이 들어와 있는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에코프로비엠에 지금 이제 스탑 사인 주셨고, 나머지는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부터 보겠습니다. 분리막 대표 업체고요. 오늘은 14%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부장님의 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제가 뭐 지난주에도 또 2차 전지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네. 이제 다 고사인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고사인으로 이렇게 전환한 이유도 이게 뭐 제한적인 반등 가능성을 봤던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SKI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비싸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런 법안의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SK온으로만 집중돼 있었던 이런 밸류 체인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렸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제가 85,000원 정도, 아직은 뭐 짧은 목표가 정도로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시기,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가져가고 좀 더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차원에서의 고사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네. 주셨는데 이제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 발표로 지금 분리막 업체로 이목이 좀 강하게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는 고객사 현황이 좀 어떻고, 앞으로 이제 이번 발표로 인해서 북미한 고객사 매출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작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종목이
일단 좀 조정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르지 못할 때는 왜 오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SKI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플리마크 관련된 회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었다. 네. 단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치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산 플리마크를 사용하는 부분은 미국에 수출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들이 플리마크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또 타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SKI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달릴 때 이 종목만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달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구도가 일단 깨진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SKI테크놀로지가 만약에 2차 전지가 계속 달려준다면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군들을 그 다음을 잇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배제하지 마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주의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지난 11월부터는 이제 좀 하방을 확보를 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조를 타고 있다가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 랠리의 신호탄이다라고 좀 보고 홀딩을 하고 따라가도 좋을지 아니면 반등시에 조금 수익을 챙겨야 할지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 뭐 저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반등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단 그래도 오늘은 의미 있게 지난번에 고점을 강한 거래로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번 저항 때는 대략 한 85,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물론 여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물론 또 돌파 시에는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강한 랠리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업황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몇 가지의 이슈로 모멘텀화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대응 말씀을 드리면서 85,0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삼성 SDI와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26%까지 갭상승이 나왔다가 15%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분이 사인이 갈렸어요. 먼저 강준혁 파트너께 의견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이번 삼성 SDI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심리적인 어떤 긍정적인 사인 자체는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단지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 SDI의 경우에도 미국의 진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다지 강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장기적인 점수는 주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관심 자체가 일단 2차 전지로 만약에 옮겨가기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금양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고사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김성준 부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오늘 이제 거래 동향 보니까 개인이 45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스탑 사인이 좀 나왔을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 BM의 개인적인 이런 기술적인 목표치가 대략 한 35만 원이었는데 오늘 35만 원을 잠깐 찍었다가 좀 네. 되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대규모 공급 계약이 분명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회사의 매출 목표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경계의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35만 원 정도 수준까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간다면은 저는 일정 부분의 비중 축소의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이제 이번 수주가 삼성 SDI와 5년간 44조의 공급 계약 소식인데 이제 그동안 조금 예상된 그 캐파에 대한 뭐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실적 전망에 앞으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심리적인 사인이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공급 계약 의미와 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파트너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시장에서 5년간 44조 공급 계약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는 예상이죠. 44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공급됐던 단가를 생각을 해볼 때 한 44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단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부분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단가가 올라가면 뭐 공급 계약에 대한 금액 자체가 또 조금 더 증가를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44조라는 부분에 너무 방점을 두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5년간이라고 하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미국의 대선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이제 경합주에서 트럼프 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 사실 장기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자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만약에 이제 선거에서 우위 부분을 조금 점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전기차 IRA 관련된 법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5년간에 44주나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체크하시기보다는 일단 이번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고 향후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법안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갈지 이 부분이라든지 대선에서의 이제 바이든하고 지금 트럼프 간의 이 경합 지역에서의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 에코프로는 7%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에코프로가 SK온과 함께 중국의 거린메이와 이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를 맺은 지금 상황입니다. 뭐 이 때문에 지금 빠졌다라고 봐야 할지 이 부분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나요, 부장님? 예, 저희 이거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여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의 합작법인은 적게는 중국 법인의 지분율이 35%에서 많게는 80%까지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거린메이가 대략 한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전구체 업체인데 단순하게 뭐 자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도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회사들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 미국의 이런 법안 때문에 너희들이 그래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분을 이렇게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과연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무래도 이 사업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중국 업체고 또 주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단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합작법인이 무산될 수 있는 염려도 분명히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하게 그냥 잘 풀려서 그냥 비용만 늘어나는 거다라고 끝나면 오히려 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좀 뭔가 좀 문제로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에서도 자칫 또 차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낸드 가격이 지금 2달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반도체에 완연한 봄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 추이가 어떤지 그리고 뭐 완전하게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부장님? 예, 일단 디램 믹스 체인지의 11월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소폭 지금 상승을 전월 대비 상승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요 제품별로 본다면은 DDR4 16GB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가격 강세가 나타났고요. 서버용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한 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CPU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서버용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지금 기대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낸드 웨이퍼 가격도 이제 31%나 급등. 물론 이게 소폭의 가격 강세인데 워낙에 낮은 가격이다 보니까 31% 급등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뭐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기보다도 이런 PC라든지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런 저가로 좀 수주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메이저 업체들은 또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좀 공언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괴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가격 급등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메모리 업체들이 워낙에 지금 상황이 당장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증산을 할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 공급에 오히려 이제 수요가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러한 흐름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연말 혹은 연초에는 이 공급 과잉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현상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래도 반도체 가격은 당분간은 좀 더 강한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느낌인데
12월 포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신규로 좀 담아보겠다 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의 업체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일까요?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는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좀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요즘 미국을 보면 조금 애매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그다지 좋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기업용 AI, 챗GPT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신고가 내고 난 다음에는 네. 지금 흐름이 일단 좋지가 않고 개인용 오픈 AI 부분에서 요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구글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메타버스 내 AI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내 기술주들도 원래는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를 보이게 되면 미국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국장 안에서의 HBM이라든지 하는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 좀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없어서 반도체를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로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램 가격이라든지 하는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 기존의 AI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전통적인 디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 디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일단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에서 기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좀 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봄 기운이 정말 찾아올 것인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신 삼성전자 그리고 SNS텍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로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반갑게 0.8%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씩 지금 힘을 내서 가지고 있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가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 10만 전자를 향해서 열심히 달릴 때가 있었어요. 네. 이 10만 전자를 달릴 때에 됐던 모멘텀이 파운드리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일단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비메모리 부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와 함께 10만 전자를 향해 달리다가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파운드리에서는 그만큼의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S&P 기업들 중에서 500 기업들 중에서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전부 다 AI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AI 파운드리 부분을 TSMC 혼자만 지금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부지리로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10만 전자 갈 때의 모멘텀을 일단은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서버용 D램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김성준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안정적인 일단 캐시카우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그널이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수급도 좀 우수합니다. 최근에 한 달간 외국인이 2조 이상 사들이면서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수급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느 정도의 증가 규모를 좀 예상을 하세요, 실적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반도체 수요가 엄청난 지금 대기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반도체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으되 아주 큐가 크게 늘어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다시 표현하면 감산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감산을 강하게 처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내년에 반도체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라서 매출액 300조, 영업이익은 한 30조 이상의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이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기술적 측면에서 좀 뒤져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HBM이 그렇고 DDR5도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조금 늦었지만 HBM3E가
다른 경쟁 업체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시기에서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또 실망감을 줬었던 파우너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 낸드 부분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보여줘야 될 뭔가 좀 증명을 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내년에 펼쳐지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SNS텍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EUV 펠리클에 국내 공급업체가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8% 내리면서 개파락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 여기서 다 고사인을 주셨어요. 과연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지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SNS텍의 경우에는 저는 삼성전자 모멘텀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시장 안에서는 EUV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건 중국의 반도체 굴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최근 들어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모습을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어떤 반도체 장비라든지 AI 관련돼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펀드를 다시금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 예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떨어졌을 때 그쪽에 이제 우리가 제공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자국 기업으로 키우려고 했던 노력 자체가 지금은 중국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장비 수급 자체가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쪽에서 일단은 SNS텍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중국의 수주가 있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관련된 리스크로 주가가 빠졌던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로 좀 활용을 해봐야 네. 된다. 자, 김성준 부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삼성이 활용하고 있는 EUV 펠리클이 지금 일본 미쓰이 한 군데로 알고 있고 이제 미쓰이사가 1티어 그룹이고 SNS텍이 2티어 그룹인데 현재 펠리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블랭크 마스크가 이제 주력이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뭐 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오늘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봐야 할지 어떤 비로 좀 보실까요? 물론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물론 이제 이게 이미 나와서 주가가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단 추가적으로 더 크게 악재로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SNS텍 지분 8%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에 대한 희망을 좀 했었는데. 삼성은 안전을 택한 거죠. 미쓰이화학으로 선택을 했고 다만 SNS텍도 현재로서는 지금 TSMC라든지 여러 가지 좀 테스트 지금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쩌면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물론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긴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선택한 미쓰이화학의 이런 것보다도 더 품질이 더 우수한 품질을 보여줘야만이 교체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당장에는 그것도 넘기 힘든 부분들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앞서 강력 대표님 말씀처럼 이미 뭐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서 올해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 업체들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블랙 마스크도 여전히 그런 견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나온 악재에 여기서 지금 더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는 어느 만큼 하락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저는 현명해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제품이 이제 더 좋아지기는 해야겠으나 지금 리스크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래에 좀 더 기대감을 실어보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NS텍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던 광동제약이 5% 가깝게 상승하면서 7,490원에 지나가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2% 상승 마감한 휠라홀딩스, 시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습니다. 2% 정도 상승을 주고 있고요. 또 중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했다는 소식에 관련 수혜 기대감으로 KG케미칼 오늘 8%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비유테크놀로지가 현재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큰 증권화 솔루션 업체인데요. 오늘 11%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한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통틀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또 픽셀플러스도 6% 강세 보여주고 있고, 또 다날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 소식에 18%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4% 상승한 4,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STO 시장 개화 기대감에 증권주들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양증권 우선주 오늘 21% 급등세를 보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7%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소아 환자 급증 소식에 주목받은 국제약품도 현재 2.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흥하해운 오늘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SLS 바이오가 3%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6% 급등을 했지만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제이스코홀딩스도 2.5% 하락, 그리고 QRT도 2.4%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위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PB 삼성전기, 김성준 부장 삼성중공업, 강준혁 파트너 동성화인텍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명수 PB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삼성전기는 내년에 이제 나올 온 디바이스 AI 시대 쪽에서 MLCC 쪽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IT 경기 악화라든지 경쟁사, 이제 무라타죠. 경쟁사의 엔저 공세에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이제 굉장히 좀 핫하게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데 MLCC에서 어느 정도로 수요 확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컴포넌트 부문의 누적 매출이 한 2조 9천억 가량 나왔습니다. 컴포넌트 부문의 한 90%가 MLCC가 차지하는 삼성전기인 만큼 이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년 동기 대비 한 11% 매출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이런 IT 쪽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많이 내려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 분기까지도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MLCC의 평균 판매 가격이 한 17%가량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도 17% 하락했기 때문에 MLCC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등의 IT 경기가 좀 악화되었고, 추가적으로 무라타 공업소, 이제 일본의 경쟁사죠. 경쟁업체인 일본의 무라타의 엔저를 앞세운 저가 공세에서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라타에 맞게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을 많이 낮추게 되면은 실적이 더 악화되는 좀 악순환을 지난 1년 동안 겪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온 디바이스 AI 폰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에 탑재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작하게 되는 건데 좀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삼성전기의 특성상 영업이익이 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물론 3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 대략 한 1,300억 전형이 나오게 되는데 작년 4분기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번 4분기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은 IT 쪽 시황이라든지 중국발 이런 AI 온디바이스 AI 폰이라든지를 기반으로 생각해서 내년 업황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를 쭉 보시면은 기관 쪽 매수세가 거의 한 달 넘게 순매수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도 10월 마지막에 한 11만 원대를 찍고 난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면은 주가도 좀 좋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쟁사 엔저 공세 그리고 이제 업황 부진에 따라서 오랫동안 좀 바닥권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이제는 좀 호재의 좀 버프를 받아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김성중 부장의 라이징 스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부분 매력적일까요? 예, 내년 조선업은 일반 상선보다도 해양 플랜트 중심의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 분야 세계 최고의 레코드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가장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종인 LNG선과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 선장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조선업에 이제 뭐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탑픽으로 삼성중공업을 꼽으신 이유를 좀 더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최근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8년도 호황 때보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당시보다는 신조선가는 아직은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환율이 1,000원 혹은 1,000원이 깨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1,300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 LNG선의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간으로 LNG선 건조를 20척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캐파가 확보가 되는 만큼 내년에는 이제 LNG선의 매출 비중이 60%대로 올라오면서 이 고부가 가치 선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양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현재 3기 정도의 협상, FLNG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단독 입찰로 올해 연내 정도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잠비크 FLNG 역시도 이제 수주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봐야겠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2천억대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한 6천억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후년에는 이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드디어 이제 열게 되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좀 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확실한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의 관심으로 삼성중공업 제시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가는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를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예, 뭐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이런 하락하던 흐름들은 좀 멈추는 그런 흐름 지금 진행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더디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흐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차적으로는 올해 기록했었던 고점대 부근 대략 한 9,300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7,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오늘 동성 화인텍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부분 매력적일까요? 네, 앞서서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LNG에 대한 시장 관심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돼서 우리가 또 봐줄 수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동성 화인텍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자재 종목 가운데서 동성 화인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LNG 선박이 호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동성 화인텍은 얼마나 좀 수혜를 확장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LNG 선박이 가장 중요한 것은 LNG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LNG에 대한 이제 동결 기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성 화인텍을 빼놓고 볼 수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LNG 수주 부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동성하이텍이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전에는 해양 플랜트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석유 시추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FLNG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역시 또 L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하이텍도 일단은 LNG 플랜트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보다 하나 더 모멘텀이 있는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제 LNG 선박이 이제 그 육지로 가서 항구에서 LNG를 내리기 위해서는 LNG 항만이 또 필요합니다. 이 LNG 항만의 LNG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LNG가 지속적인 호황을 보일 때 동성하이텍을 보는 것은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을 기대하면서 동성하이텍의 주가는 어느 정도의 전략으로 좀 들어가서 접근을 해볼까요? 예, 차트 보시면서 좀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성하이텍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거의 전체적으로는 박스 정도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일단 눈에 띄고 있고요. 이번에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은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지 않고 이번엔 중간에서 일단 추세를 턴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이제 바닥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일단 상승을 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표는 이전에 박스권 상단 가격권이 15,000원짜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이탈 가격, 손절 가격은 12,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수 PB의 삼성전기, 김성준 부장의 삼성중공업, 강준혁 파트너의 동성화인텍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시노펙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혈액투석기 제품 중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2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3%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아톤입니다. 아톤의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자회사가 은행권 토큰 증권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오늘 15%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강부하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3위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KG 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중국 통관이 한국에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았다는 소식에 복합화학기업 KG 케미칼이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중 기록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8%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이네요. 3.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다날입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주 오늘 동반 급등세를 보였죠. 다날이 18%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3% 가깝게 상승 주고 있네요. 대망의 1위 확인해 볼까요? 1위는 광동제약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백신과 희귀질환 의약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가다실 공동 유통 소식도 있었는데요. 정규장에서 강부합, 시간에서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는데 최근 좁은 박스권 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목할 모멘텀 있을까요? 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라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가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K 이노엔이 지금까지 공급하던 한국 MSD 백신 품목의 일부를 광동제약에 유통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24년 1월 1일부터 이제 HPV 가다실과 가다실 라인에 대한 이런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질환 쪽에서 많은 주사를 맞는 예방 주사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략 매출이 1,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광동제약의 매출 1조 4천억 원에 이제 내년에 가다실 판매 실적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연매출이 한 1조 6천억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만큼 뭐 수익성 개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 관리비 또는 이런 홍보 효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광동제약의 특성상 좀 주가의 모멘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자체 제품 비중이 좀 적은 광동제약의 약점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셨고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3위 KG케미칼도 볼까요? 중국발 요소수 대란 우려에 정규장에서 8%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3.7%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기억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요소수 대란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요소수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장주로 꼽히는 이제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음봉으로 마무리하게 했지만 좀 기대가 되고 있고 KG케미칼과 함께 양분하는 이제 롯데 정밀화학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마찬가지로 요소수 브랜드를 하나 갖고 있는 유니온도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제 중국산 요소수 또는 요소 수입 관련해서 점검 회의가 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난 기억을 갖고 있던 이런 투자자들의 주가 행보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유 차량과 디젤 쪽 차량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대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요소수 이런 품귀 현상에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요소수 대란이 났던 기억 때문이라서 아마 테마성으로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물류 마비를 우려한 이제 뭐 정부가 대응을 하겠지만 이 대응에 나서서 소식 살펴보시면서 짧게 주가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보신다면은 좀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슈에 따른 짧은 트레이딩 전략자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솔브레인 홀딩스 보겠습니다. 전해 기업인데요. IRA 해외 우려 기업 세부 규정 발표에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업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 IRA의 외국 우려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세부안이 나오게 되면서 전해액을 비롯한 2차 전지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쪽 업체들도 충분히 이런 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외에 솔브레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이제 사업 개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주회사인 홀딩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는 반도체 가동률 회복 사이클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25년에는 전고점이었던 23%를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메모리 의존도와 이제 2차전지 소재 프리미엄 부재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도 할인을 받아왔던 만큼 이것마저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의 지분을 거의 한 30%가량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솔브레인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솔브레인 홀딩스까지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IRA와 함께 이런 반도체 업황도 충분히 살펴보셔야겠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사업 위주의 사업 개편을 통해서 영업이익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IT센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 사업자로 부각이 됐습니다. 또 원자재 조각 투자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형성 중인데요. 모멘텀의 확장성 어떻게 보실까요? 새로운 산업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T센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 STO 시스템 구축에서 주 사업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아마 오늘 주가를 강하게 이끌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STO 시스템 전 범위를 대상으로 발주된 국내 최초이자 증권사 최대 규모인 토스증권의 토큰 증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이번에 IT센에서 가져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기업과도 이런 STO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충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국에는 원자재를 나눠서 조각 투자하는 것으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이런 STO 외에도 원자재 쪽 이런 조각 투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 주가에 대해서 변동성에 관심 있게 투자하신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추가적인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대기 심리 조성되면서 새 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사계지수 0.2% 하락 마감, 선저도 0.6%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8% 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국 등 부처장들이 나서서 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경제와 사회 리스크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고안 중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리스크 출현 우려를 크게 덜었습니다. 한편 오늘 홍콩 H지수가 오전장에서 5,720선에서 마치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급락했던 미국채 금리가 반등한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3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 관련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 조치로 국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배터리 광물 공급화 다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